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 드시는 분? 잠깐만요. 그거 해독도 안 되고요. 혈액도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금물 효능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가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만 소금물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는 오히려 해로운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매일 아침 소금물 드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금물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응급용 전해질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소금물 드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안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 들어서. 저도 압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이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계속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안 느껴진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소금을 추가로 섭취하는 건 장기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금물이 정말 효과 있는 상황은 딱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합니다. 여기엔 과학적 원리가 있어요. 나트륨과 포도당이 함께 있으면 소장에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탈수 치료제가 바로 이 원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 필요하냐면요. 설사할 때, 심한 운동 후에만 해당됩니다. 평소에 그냥 물 마시는 건 문제 없어요. 굳이 소금 넣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순수한 물은 위에서 빠르게 내려가는데요. 연한 소금물은 조금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복에 위가 쓰린 분들이 가끔 소금물 마시니까 좀 낫더라 하시는 거예요. 위장 자극이 살짝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을 줄여주거나 위염을 치료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세 번째, 운동 후 전해질 균형을 회복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두통, 메스꺼움, 심하면 경련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동을 하신 분, 땀을 많이 흘린 분들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건 스포츠 의학에서도 확립된 사실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금물은 탈수 상태, 운동 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효과 없는데 왜 소금물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설사나 탈수를 자주 겪었어요. 그때 소금물을 마시면 실제로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해질 회복 효과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특정 상황에서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능 효과로 과장된 겁니다. 설사할 때 좋더라가 매일 마시면 건강해진다로 바뀐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민간요법이 과장되는 패턴입니다. 실제로 효과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완전히 거짓은 아닌데 그게 모든 상황으로 확대 해석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짓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소금물이 해독한다? 안 됩니다. 해독은 간과 신장이 합니다. 소금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면역력이 올라간다? 근거 없습니다. 면역력은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혈액을 맑게 한다? 이것도 근거 없어요. 혈액은 신장과 간이 걸러줍니다. 몸을 알칼리화한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산염기 균형을 유지해요. 소금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 만약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농도가 중요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5g에서 9g 정도. 이게 눈물이나 혈장과 비슷한 농도예요. 그런데 민간요법에서 말하는 물 한 컵에 소금 한 스푼, 이건 과다 나트륨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주변에 소금물 효능 믿고 매일 드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건강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소금물이랑 뭘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꿀이나 과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 원리 때문이에요. 연한 소금물에 꿀 한 작은술 넣거나 바나나 조금 곁들이면 수분 흡수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 나트륨만 먹으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요. 칼륨이 이걸 상쇄해 줍니다.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 같은 게 좋아요. 반대로 궁합 나쁜 조합도 있어요. 첫 번째, 커피.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탈수가 심해집니다. 두 번째, 술. 알코올도 탈수를 유발해요. 세 번째, 짠 음식. 이건 당연하죠. 이중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운동 1시간 미만이면 물만 드세요. 소금 필요 없습니다. 땀 거의 안 나셨으면 역시 소금 필요 없어요. 매일 마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공복 습관용으로 드시는 것 의미 없어요. 해독 목적으로 드시는 것 효과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은 딱 이거예요. 장시간 운동 후 땀 많이 흘렸을 때, 설사로 탈수 왔을 때, 이때만 연한 소금물에 꿀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은 맞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해독도 안 되고 면역력도 안 올라가고 혈액도 안 맑아집니다. 다만 딱 두 가지 상황에서만 도움이 됩니다. 첫째, 심한 운동 후. 둘째, 설사나 탈수 후. 이럴 땐 연한 소금물에 꿀이나 과일 조금 넣어서 드시면 수분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 외 평소에 매일 아침 소금물 드시는 건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잘못된 소금물 정보 믿고 계신 분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